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슨어학원에서 고3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김기윤입니다. 지금부터 심슨어학원 썸머 프리파이널 여름방학 개강 오리엔테이션을 드릴 건데요. 먼저 공통 오리엔테이션을 쭉 설명을 드린 후에 각 반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제 양력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 영어 통번역학과고요. 통번역학과를 나왔고 이투스 유능관 영어연구소에서 실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심슨어학원에서 고3을 담당해서 수업을 하면서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콘텐츠 검토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디아카이브 모의고사나 디파인 모의고사, 시중에 출판되는 이런 모의고사들의 검수를 맡고 있습니다. 벌써 영어를 가르친 지도 한 7년 정도가 돼 가고요. 7년 차이고, 그리고 보통 고등영어 강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신을 담당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저도 고1, 2 내신, 고3 내신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운이 좋게도 수능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수능과 수능 경향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 지금도 고3을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조금 공통적으로 앞으로 수능 영어를 위해서,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는 그게 최저든 아니면은 수능 정시 등급이 필요하시든 수능 영어 등급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6월 30일, 지금 현재 날짜가 촬영일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어제 나온 뉴스인데 6월 모의고사에서 5명 중 1명이 영어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6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에 따르면은 영어 1등급 비율이 19%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다. 자, 재작년까지 영어 1등급 비율은 7.74%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험 결과로 나타난 1등급 비율의 편차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6월 모의고사 잘못 냈다. 잘못 낸 거 인정한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뭐에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겠냐?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변별력이 전혀 없었으니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적절히 변별을 해서 기존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학생들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게 학생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학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학생분들께서는 본인의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본인의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그걸 2가지 키워드로 좀 잡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자체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그 영어 공부를 하는 내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 이 2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가지 모두에서 신경을 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가지를 아울러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제가 포인트를 2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생활과 공부에서 합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2가지로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자신의 생각을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메타인지가 수능 공부에서 어떻게 중요하느냐, 수능 영어에서 어떻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영어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근데 학생들이 영어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가 다른 과목보다도 더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실력이 어떤 과목이든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심각해요. 심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어 과목이에요. 언어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읽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실제 실력보다 이거는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건데 실수한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비중이 너무 크고요. 두 번째로 절대평가입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연하게 쉽게 느껴요. 그래서 본인 실력보다 영어는 뭐 좀만 하면 1등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본인의 실력은 3등급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모의고사 영어가 좀 격차가 다른 과목들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 모의고사 영어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오면서 3학년 1학기까지를 거쳐오면서 둘 다 잘 보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하나만 잘 보는 친구들이 내신 영어가 1등급이 나오고 뭐 모의고사 영어 3등급이 나오고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고 내신 영어가 3등급이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둘 중 하나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본인의 실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고 내신 영어가 3등급이 나오면은 조금 소위 말해서 내신 영어는 진짜 영어가 아니야. 이 영어가 진짜 독해력을 요구하는 수능 영어가 진짜 독해력을 요구한 영어지라고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올려칩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이 발전의 시작은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압도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발전의 여진이 있는 거잖아요. 발전의 여진이 있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때 잘못된 영어 실력에 대한 그러니까 영어 실력에 대한 잘못된 자기 객관화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저는 영어는 항상 1등급이 나와요 하고 수능 때 2등급이 나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항상 영어가 1등급이 나온다라고 자신을 하는 학생들은 높은 대학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영어에서 2등급을 받게 되면 치명적으로 대학의 등급이 확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메타인지를 하셔야 되느냐. 올해 본 모의고사, 어쨌든 우리는 수능을 볼 거니까 올해 본 모든 모의고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본인의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등급이 수능 때 나올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대로만 갔다가는 뭔가 변화가 없다면은 그 등급이 수능 때 나오면 다행인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6월 모의고사는 뭐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6월 모의고사는 아예 신경을 쓰시면 안 되고요. 등급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쉬웠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력에서의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따가 또 수업 설명을 드릴 때 각 수업별로 오리엔테이션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영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대충 읽으면서 감으로 때려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콕 집어내가지고 선생님의 생각과의 본인의 생각과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결국엔 메타인지입니다. 본인이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모르는 부분이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루틴입니다. 루틴.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똑같이 생활적인 면에서의 루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리모컨이 안 되네요. 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루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습 루틴이 중요하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정말 실려갈 정도로 아픈 게 아니라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시험 날에도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힘들겠지만 슬프지만 아프더라도 똑같은 루틴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 습관을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루틴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랑이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수를 했는데 삼수 때 재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삼수 때도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학원을 떠났다가 9월, 10월 마지막쯤에 갑자기 공부를 놔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실 어떤 공부를 꾸준히 한다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 루틴을 본인이 잘 잡으시는 게 남은 기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아무리 학교에서 뭐 세특을 쓰고 바쁘고 뭐 원서 쓰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고 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면 그 내가 원서 쓴 학교가 내 학교 같고 학교 이름이 붙은 것 같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들뜨는 기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루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독해 루틴이 중요합니다. 항상 글을 같은 과정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물론 글마다 다른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응을 하면서 읽으셔야겠지만 그 똑같은 줄기, 독해를 하는 그 줄기 전체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뭐 제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화요일에는 독해 연습반과 기출 분석반이 있고 수요일에는 실전 훈련반과 독해 연습반이 있고 금요일에는 고난도 연습반, 기출 분석반, 뭐 토요일에는 고난도 연습반, 실전 훈련반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장은 이렇게 개설을 하는 거고요. 뭐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월요일 시간표 보시면은 비어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는 강의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수업이 있는지 어떤 종류가 어떤 요일에 열리는지는 이미 다들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문자로 안내를 받으셨을 테니까 뭐 요 시간표를 오래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한 강의씩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연습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독해 연습반은 수강 대상이 고3 모의고사 3등급 이하입니다. 고3 모의고사 3등급 이하. 3등급 이하라고 하면 당연히 3등급을 포함한 거고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모의고사 기준 아니고요. 올해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 봤던 모의고사 중에 가장 안 나온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물론 1111 나오다가 4등급 이렇게 나오면 정말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34, 34 이렇게 나오다가 언제 한번 2 나왔다고 본인 실력이 2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강 목표는 수능 영어 2등급 이상입니다. 올해 수능 영어 2등급 이상. 자, 올해 수능 영어 2등급 이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는 항상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을 1등급을 목표로 해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해서 가르쳐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능력을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런데 1등급 이상이라고 써놓으면은 조금 부담을 너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등급 이상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요일 시간은 화목반 한 반이 열리는 거고요. 주 2회반이에요. 주 2회반으로 한 반이 열리고 화요일, 목요일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화요일에는 독해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독해 강의가 5시부터 7시 반까지 이루어지고요. 뭐 단어 시험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 목요일에는 독해 강의에다가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능 영어 시험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 동안 볼 거고요. 똑같은 환경을 최대한 조성을 해서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게 되면은 응시가 불가능하고요. 아날로그 시계를 차셔야 되고요. 이 뭐 핸드폰 시간이나 아니면은 화면에 떠 있는 디지털 시계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시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본인 손목에 있는 시계를 체크하면서 시간 조절을 하는 그런 조금 실전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강의가 화요일, 목요일 모두에 이루어지고 목요일에는 실전 연습까지 함께 하고 가는 시간이 되겠다. 자, 그럼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첫 번째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모의고사 영어가 3등급 이하로 나온다라는 건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문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뼈아프게 느끼셔야 되는 거는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고 본인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3등급 이하라고 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어법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장을 읽는 방법, 즉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오류가 나지 않게
착각하지 않게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어법을 뭐 중등 어법이나 고1, 2 내신 어법만큼 뭐 이렇게 전체를 다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석에 필요한 부분들만 포인트로 잡아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독해인데 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글을 읽는 방법은 문장을 읽는 방법이랑 다릅니다. 한 문장을 읽는 방법이 아니라 단락 전체를 유기적으로 읽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다 방법론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강조한 루틴하게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루틴하게 독해를 해야 되고 그 루틴을 잡아가는 과정인데 한 문장 단위로 한 단락 단위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그 루틴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언어 과목은 그냥 막연하게 읽다 보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전략이 있으셔야 계획이 있으셔야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그날따라 아플 수도 있고요.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옆에서 다리를 떨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긴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변수가 있어도 대응을 하려면은 루틴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해야 돼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행동과 사고를 루틴하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세하게 잡아나가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주 2회반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영어를 어떻게 주 2회나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3등급 이하면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2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고 1등급까지 가고 싶으시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잡아 드리려고 주 2회로 간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성을 보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글을 읽는 방법, 뭐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개념 설명을 할 거고, 뭐 문제 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장을 읽고 우리말로 그냥 해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읽고 해야 되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생각. 그 문장을 읽고 우리말로 바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나가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어 문장이 적혀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어 문장이 적혀 있고 해석을 적는 칸이 있고요. 추론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세 번째 줄에는 추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뭘 적는 거냐? 본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구어체로 그대로 적는 겁니다. 구어체로 그냥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한 생각과 이제 내가 한 생각의 간극을 명시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눈에 띄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확인을 하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수학처럼 풀이 과정을 적는다라고 하면은 그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이제 풀이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적어야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 해설지가 중요한데 혼자서 이렇게 적고 제 수업 듣고 그러고 혼자 가서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물론 질문하셔도 되지만 제가 그때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바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새벽 3시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새벽 3시야. 그러면 이제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겠는데 전 항상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강사 생활하면서도 항상 불만이 있었던 게 시중 출판되는 교재들의 해설지가 너무 불친절합니다. 한글 해석 나와 있고 그 밑에는 그냥 대충 이러이러해서 3번이 답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약간 어떤 느낌 들리냐면은 그 쓰시는 분이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냐면은 이렇게 해서 얘가 3번이야.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그거를 조금 제 책에서는 그런 걸 조금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문장씩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써드린 겁니다. 영어 문장 있고요. 한글 해석 있고 그리고 이 한글 해석을 했을 때 이 영어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그 생각을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설지는 모두 100% 제가 쓰는 거고요. 제가 직접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 해설지를 보시면서 나의 사고 과정 중에서 어디가 부족했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지를 조금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시간 많이 들거든요, 만드는데. 그래서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과제는 어떻게 나갈 거냐? 주간지가 나갈 건데, 뭐 Perfect Your Day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제 주간지 이름이에요. 작년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주간지를 좀 나가고 있는데, 광남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이제 고3인 광남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간지라는 게 나가서 따라하는 걸 별로 기억이 좋지 않으시겠죠. 힘들었을 테니까 많이 하느라. 근데 어쨌든 이 주간지를 뭘 하는 거냐면은, 영어는 이건 왜 하는 거냐? 영어는 하루에 6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7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매일 한 챕터씩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고요. 매일 3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매일 적은 양으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수록을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조금씩 넣어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휘, 구문어법, 그리고 독해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한 번에 다룰 거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지문들은 연계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연계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1학기까지 내신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연계교재를 수능특강 영어 외에는 못 봤어요.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도 다 봐야 되는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본교재는 기출 위주로 갑니다만, 본교재는 모두 기출 지문을 사용합니다만,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를 사용을 해서 조금 연계교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번째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개별 클리닉을 언제 진행을 하느냐? 아까 제 시간표를 보시면 조금씩 빈 시간이 있는데, 뭐 확정 시간표는 아닙니다만 비게 되는 시간표에 제가 요일을 정해서 학생들한테 공지를 할 겁니다. 이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클리닉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30분 정도씩, 인당 30분 정도씩 1대1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영어 클리닉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가 많지 않아요. 영어 공부를 막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학생들이, 깊게 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절실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조금 절박하게 영어 성적을 올리고 싶고 올려야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영어라는 게 본인이 중3 때 공부를 안 했다면은 모르는 부분과 중2 때 공부를 조금 안 해서 모르는 부분과 중1 때 안 해서 모르는 부분이 좀 달라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안 했다 하면 모르는 부분이 또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뭐 질문을 하기도 조금 너무 양이 방대해서 애매하고, 또 선생님께서는 이 전반적인 고3한테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개별 클리닉으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절박하신 분들은 제가 뭐 이거를 추가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 받아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제 개인 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개별 성적표가 나갈 건데, 아까 실전 모의고사 훈련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전 모의고사 훈련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에 본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과 난이도, 이번 모의고사는 뭐 난이도가 어땠다 이런 것들과, 그리고 그 학생 본인이 어떤 문제를 틀렸고 그 문제를 틀린 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성적표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 직접 작성을 하는 거고요. 다음, 24시간 개별 Q&A를 운영을 합니다. 뭐 요거는 제가 항상 하는 거라서 24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번호는 뭐 항상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와 인스타 뭐 강사용 인스타 계정도 있고 질문 받을 수 있는 그 계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단어 시험을 봐야겠죠. 단어 시험은 요 단어장도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만든 단어장인데 3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단어장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게 범주를 조금 나눠서 같은 비슷한 놈들끼리 외울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문도 다 들어가 있고요. 뜻도 다 들어가 있고,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도 함께 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이 단어장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체득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원별로도 또 정리를 해놔서 단어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 게 학원 단어 시험을 통과하려고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발음으로 연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고 하기보다는, 학원 단어 시험만 통과하려고 외우기보다는 이런 어원이나 동사 구조나 이 비슷한 의미의 동사들끼리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서술형을 볼 건 아니니까 여긴 좀 뭐 예시라서 단어가 지금 쉽습니다만 한글 뜻을 쓰는 시험을 볼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문에 직접 넣는 시험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험을 꾸준히 볼 거다, 루틴하게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기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나 카톡, 전화를 주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다음 뭐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 문의하실 학생분들은 뭐 그냥 제 이름 치고 잉글리시 뒤에 붙이면 되니까, 김기민 잉글리시 검색하시면 바로 뜰 테니까 거길로 DM을 언제든지 보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핸드폰도 제 개인 핸드폰 두 개가 아니고요. 촬영용 핸드폰 빼면은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번호니까 이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독해 연습반에 대한 강의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기출분석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독해 연습반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재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분석반 같은 경우에 수강 대상은 고3 모의고사 2등급 이하에서 3등급 초반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 이하에서 3등급 초반 이상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의 경우 이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일수록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감으로만 영어를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감이 조금 좋은 거죠. 조금. 많이 좋진 않은 것 같고 조금 좋은 거죠. 그래서 2등급 이하에서 3등급 초반 이상의 학생들이 감이 좀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2등급까지 좀 나오겠어. 근데 이 문제를 왜 이게 답이 되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어.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고요. 수강 목표는 이제 2026학년도 올해 수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수능 영어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일과 시간은 주 1회 화요일 반이 있고 금요일 반이 있어요. 반이 두 개인 겁니다. 주 2회 반으로 한 반이 아니라 화요일에 한 반이 있고 금요일에 한 반이 있는 거고요. 둘 모두 5시에서 9시에 진행이 되고, 독해 강의를 하고 아까 이제 독해 연습반에서도 하는 것처럼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라고 하면은 70분 똑같이 시간을 재고,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손목 시계를 차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각을 하시게 되면 입실이 불가능하시고, 시험과 같은 조건에서, 최대한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전 연습까지 포함을 해서 주 1회로 5시에서 9시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기출 분석반의 또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기출 지문의 구성을 공부할 겁니다. 기출 지문.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지문에, 시험장에서 보게 될 지문과 가장 유사한 평가원 지문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신을 하느라 내신 지문에 조금 섞여 있긴 했겠지만, 뭐 이번 6월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특강의 게이트웨이나 이런 거 조금씩 섞여 있긴 했겠지만, 기출을 명확하게 잘 공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기출 지문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기출 문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물론 빈칸, 순서 어떤 유형인지 다들 아시겠죠? 근데 그 유형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감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루틴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거고요. 세 번째로 기출 보기 구성까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수업 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보기 구성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에서 평가원에서는 보기 중에 하나를 매력적인 오답으로 넣는 패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문에 쓰인 단어를 활용을 합니다. 지문에 쓰인 키워드를 활용을 해요. 근데 그 보기 문장을 읽어보면 막상 지문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의 보기 구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기 구성에 익숙해지면서 요런 보기들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으로만 하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명시적으로 방법을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될 수능 시험과 가장 유사한 지문들과 문제들을 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교재 구성을 보여드릴 건데 문제 위주로 가고요. 기출분석반도 문제 위주로 가고 문제를 보면서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위주로 갈 거고 이 해설지가 중요합니다. 해설지도 이제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여기로 스킵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항상 해설지에 불만이 있었던 거는 시중 출판 교재 해설지에 불만이 있었던 거는 학생 때도 그렇고 강사 때도 그렇고 강사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해설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약간 너 그냥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도의 해설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한글 해석 적혀 있고 그래서 답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 해설지처럼,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해설지는 풀이 과정이 하나씩 한 줄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씩 읽고 해석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직접 해설지를 써 놓은 거니까 이걸 활용을 하셔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혼자서 모범 답안이 없으면 잡아내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모범 답안을 적어 드리는 거고 저의 답안과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의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과제는 어떻게 나갈 거냐? 주간지가 나갈 건데 Perfect Your Day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제 주간지 이름이에요. 작년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주간지를 좀 나가고 있는데 광남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이제 고3인 광남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간지라는 게 나갔었다라는 걸 별로 기억이 좋지 않으시겠죠. 힘들었을 테니까 많이 하느라. 근데 어쨌든 이 주간지는 뭘 하는 거냐면은 영어는 이건 왜 하는 거냐? 영어는 하루에 6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7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매일 한 챕터씩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고요. 매일 3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매일 적은 양으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수록을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조금씩 넣어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휘, 구문어법, 그리고 독해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한 번에 다룰 거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지문들은 연계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연계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1학기까지 내신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연계교재를 수능특강 영어 외에는 못 봤어요.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도 다 봐야 되는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본교재는 기출 위주로 갑니다만 본교재는 모두 기출 지문을 사용합니다만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를 사용을 해서 조금 연계교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관리는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개별 클리닉 수요가 사실 영어는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어 공부를 학생들이 잘 안 하니까 학원 일주일에 한 번 왔으면 됐지 뭐 클리닉까지 가서 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좀 절박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비는 시간에 개인 시간에 약속을 잡고 1대1로 학원에서 개별 클리닉을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싶은지 미리 저한테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드리거나 진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개별 성적표인데 아까 실전 모의고사가 있다고 했죠. 실전 모의고사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한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 모의고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난이도의 모의고사였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본인이 어떤 부분을 틀렸고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적표에 하나하나 적어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4시간 개별 Q&A인데 뭐 요거는 24시간 질문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 번호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단어 시험이 있는데 단어 시험에 사용할 이 단어장은 제가 다 직접 만든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뭐 섹션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의미 확장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을 조금 모아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구조. 뭐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동사구조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단어장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직접 단어 사전을 찾으면서 어떤 구조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 직접 찾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단어장에다 그냥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 또 어원. 우리가 또 수능 영어를 보는 데 있어서 단어 공부를 왜 합니까? 영어 독해를 잘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학원 단어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음 가지고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발음 비슷한 거 가지고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원을 통해서 생각을 떠올려서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그냥 시켰어요. 어원 찾아봐라, 동사 구조 찾아봐라, 뭐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봐라, 이걸 시켰는데 그냥 제가 단어장을 만들어서 편하게 좀 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어원편에서도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지 작게 적혀 있고요. 뭐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겠고, 다음 단어 시험은 이제 우리가 서술형 볼 건 아니니까 한글 뜻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예문에 넣는 시험을 볼 겁니다. 예문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찾아서 넣는 시험을 볼 거고요. 자, 뭐 기타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이 번호로, 제가 뭐 핸드폰도 하나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 핸드폰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핸드폰 번호니까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답장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요 번호로 또는 이 아래 인스타그램으로 편하신 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 분석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고난도 집중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난도 집중반은 수강 대상이 고3 모의고사 1등급에서 2등급 초반의 학생들입니다. 2등급 초반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의 확실한 1등급입니다. 확실한 100% 1등급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당일날 미끄러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목표로 해서 강좌를 개설을 한 거고요. 뭐 보통 얘기하는 상위권, 최상위권, 내신을 줄곧 1등급을 받아온 친구들, 모의고사도 지금까지 1등급을 받아온 친구들이 다지기를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지기를 하는 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 영어 1등급은 90점만 넣으면 됩니다. 90점만 넣으면 되는데 1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하려면은 92점, 93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해야지 93, 4, 5점을 받아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 목표가 100점이어야 수능 시험장에서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엄청나게 떨릴 그 수능 시험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야. 그래서 이런 확실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강의고요. 많이 어려운 지문들을 위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요일과 시간은 주 1회 금요일 반, 토요일 반,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금토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 반 하나, 토요일 반 하나 이렇게 주 1회로 진행이 되고요. 뭐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만 강의 구성은 같습니다. 독해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라고 하면은 70분을 수능 영어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재고, 그리고 지각을 하게 되면은 입실이 불가하고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차고 시험을 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수능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고 그 느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능 시험장에서는 평소 보는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네라고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루틴하게 습관이 되도록 연습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수업 구성은 일단 첫 번째로 평가원 기출의 역대 오답률 탑 문항들을 해설을 할 거예요. 우리가 평가원 기출 중에서도 오답률이 정말 높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오답률이 뭐 80%, 90% 넘어가는 그런 지문들도 있고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볼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볼 거고,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빈칸이나 아니면 순서 배열 이런 쪽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볼 거고, 다음에 이것만 대비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이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게 해야지.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것까지 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느낀 거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라는 것까지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제 경찰대나 사관학교 문항까지도 다루셔야 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많이들 합니다. 경찰대나 사관학교 문항에 당연히 평가원 경향과 너무 동떨어진 것들은 제가 다 걸러냈고요. 교재 안에 좀 유의미한 것들, 어휘나 토픽이나 아니면은 문제 유형 자체가 유의미한 것들을 교재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메인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뭐 교재 구성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뭐 문제 파트에서는 여기는 지금 수능 기출이고요. 평가원 기출이고 정답률이 이제 25%라고 적혀 있거든요. 오답률이 꽤 높은 거죠. 그리고 밑에는 경찰대학 이제 1차 시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대 시험 문제도 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보면서 수능 유형과 비슷한 경찰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연습을 좀 어렵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중요한 건 해설지예요.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해설지인데, 해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항상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스킵을 하셨을 것 같아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제가 항상 평가원이 아니라 시중 출판 교재에서 해설지에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써놨을까? 그냥 한글 해석 쭉 써주고 밑에는 그냥 이러해서 이게 답이다, 그냥 대충 그렇게 적혀 있는 느낌. 그 해설지를 쓰신 분께서 그냥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정도의 느낌으로 해설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도 마치 수학처럼 풀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풀이 과정이라고 하면 문장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면서 하나씩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 문장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제가 해설지에다가 하나하나 직접 써놨습니다. 첫 번째 줄은 영어 문장이고요. 두 번째 줄은 한글 해석이고요. 세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을 제가 직접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본인이 떠올린 생각과 선생님이 떠올린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업 때도 뭐 문제를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해설지는 그 소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글로 남아있잖아요, 종이 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실력을 올리고 사고를 해볼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해설지 만드는데. 근데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이제 과제는 어떻게 나갈 거냐? 주간지가 나갈 건데, 뭐 Perfect Your Day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제 주간지 이름이에요. 작년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주간지를 좀 나가고 있는데, 광남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이제 고3인 광남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간지라는 게 나갔었다라는 걸. 별로 기억이 좋지 않으시겠죠. 힘들었을 테니까 많이 하느라. 근데 어쨌든 이 주간지는 뭘 하는 거냐면은, 영어는 이건 왜 하는 거냐? 영어는 하루에 6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7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매일 한 챕터씩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고요. 매일 3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매일 적은 양으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수록을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조금씩 넣어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휘, 구문어법, 그리고 독해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한 번에 다룰 거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지문들은 연계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연계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1학기까지 내신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연계교재를 수능특강 영어 외에는 못 봤어요.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도 다 봐야 되는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본교재는 기출 위주로 갑니다만, 본교재는 모두 기출 지문을 사용합니다만,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를 사용을 해서 조금 연계교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관리인데 첫 번째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뭐 최상위권 정도 되면은 영어에서 클리닉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조금 좀 간절한 분들, 조금
일말의 이제 흠결도, 내 실력의 흠결도 용납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클리닉을 요청을 하셔서 수업 때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 시간을 빼서 클리닉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간 약속을 잡고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다른 반도 통합해서 제 모든 학생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저한테 주시면은 저도 그걸 준비를 해 가서 수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개별 성적표인데요. 개별 성적표는 우리가 주 1회 보는 그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의 성적, 그 모의고사 난이도가 대략적으로 어떻고 경향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그 학생 스스로에 대한 분석, 그 학생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도 한두 문제씩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틀렸을까? 이 문제는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적어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성적표가 나갈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뭐 24시간 개별 Q&A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지금도 항상 하는 거고요. 24시간 질문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번호는 항상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호로 연락을 언제든지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다. 물론 제가 자고 있으면은 오전에 일어나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언제든지 보내시는 시간은 상관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단어 시험인데, 단어 시험에 사용할 단어장도 제가 다 직접 만든 단어장입니다. 섹션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단어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말로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가진 뉘앙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원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동사 구조를 공부하셔서 묶어서 단어를 외울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동사 구조 말고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묶어서 이제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나하나 세세하게 써놓고 외울 수 있도록 단어장을 직접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얘를 이용해서 단어 시험을 볼 건데 우리가 뭐 서술형 시험을 볼 건 아니니까 이제 한글 뜻을 쓰는 시험도 있겠지만 메인은 예문을 쓰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예문에 단어를 넣는 그런 시험을 보셔서 정말 그냥 학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단어 암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타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이 번호로 또 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고요. 자, 뭐 이 고난도 집중반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전훈련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훈련반은 수강 대상이 간단합니다. 실전훈련을 연습하고 싶은 학생들. 다른 반에도 다 실전훈련이 들어가 있지만 뭐 세세한 부분, 쌤 제 약점은 제가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연계교재도 제가 알아서 공부할 거고요. 연계교재도 제가 알아서 공부할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약점이 있으면 제가 그것도 알아서 공부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전 연습은 학원에서 조금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일은 주 1회로 수요일과 토요일 2개 반이 열리고요. 주 2회가 아니고 1회로 2개 반이 열리는 거고요. 각자 다른 반이고, 수요일은 6시에서 10시, 토요일은 12시에서 4시 실전 연습을 하고 해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실전 연습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기출, 사설 다양한 모의고사를 연습을 할 겁니다. 뭐 기출만 보기에는 우리가 또 처음 보는 지문을 보는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은 사설도 같이 볼 거고요. 사설도 아무거나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걸러가지고 퀄리티 좋은 것들을 위주로 사설 시험을 볼 겁니다. 다음 이제 과제는 어떻게 나갈 거냐? 주간지가 나갈 건데 뭐 Perfect Your Day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제 주간지 이름이에요. 작년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주간지를 좀 나가고 있는데, 광남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이제 고3인 광남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간지라는 게 나갔었다라는 걸 별로 기억이 좋지 않으시겠죠. 힘들었을 테니까 많이 하느라. 근데 어쨌든 이 주간지는 뭘 하는 거냐면은, 영어는 이건 왜 하는 거냐? 영어는 하루에 6시간 하는 거보다, 하루에 7시간 하는 거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매일 한 챕터씩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고요. 매일 3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매일 적은 양으로,
적은 양으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수록을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조금씩 넣어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휘, 구문어법, 그리고 독해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한 번에 다룰 거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지문들은 연계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연계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1학기까지 내신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연계교재를 수능 특강 영어 외에는 못 봤어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도 다 봐야 되는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본교재는 기출 위주로 갑니다만 본교재는 모두 기출 지문을 사용합니다만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를 사용을 해서 조금 연계교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관리는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개별 클리닉은 이제 또 실전훈련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에 대한 해설만 그 모의고사 안에서의 해설만 듣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약점이 되는 부분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랑 제가 개인 시간을 내서 공지를 할 겁니다. 어떤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라고 선착순을 신청을 받아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좀 간절하다, 좀 약점을 좀 보완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이 안 보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클리닉을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개별 성적표. 매주 보는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표가 나갈 거고 그 성적표는 점수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험에 대한 총평도 적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학생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그리고 그 문제를 틀렸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써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4시간 개별 Q&A를 진행을 할 건데 얘는 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번호는 항상 공개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겠다. 자, 실전훈련반이라도 단어 시험은 보셔야겠죠. 단어 시험은 이제 세 가지로 섹션을 제가 나눠놨는데 이게 시험지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만든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섹션으로 뭐 의미 확장,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묶어서 같이 암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동사 구조를 비슷한 구조를 공유하는 것들은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동사들을 묶어서 또 하나로 같이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어원을 정리를 해서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단어장으로 암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단어 시험을 이제 우리가 서술형을 볼 건 아니니까 한글 뜻을 쓰는 시험을 볼 거고 예문에 단어를 채워 넣는 그런 시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준비를 좀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수능 영어 등급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듣게 되시면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학원으로 전화 주셔도 되는데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어떤 반으로 듣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썸머 프리 파이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